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코딩 초보 탈출해 보시죠. HTML과 CSS 편 챕터 23번 폼 태그입니다. 폼 태그는 사용자가 페이지에 값을 입력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때는 로그인, 회원가입, 게시판 입력 폼 등을 제작할 때 사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 생긴 폼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 첫 번째, 폼 관련 태그의 종류. 두 번째, 인풋 태그의 종류와 속성. 세 번째, 셀렉트 태그. 네 번째, 텍스트 에리어 태그.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폼 태그 이번에도 가봅시다. 동영상을 본 후에도 5번씩은 복습해주세요. 첫 번째 수업, 폼 관련 태그의 종류. 폼 태그는 이렇게 씁니다. 폼으로 시작해서 폼으로 끝나고요. 폼 관련 자손이나 후손 태그들을 내부에다가 넣습니다. 얘도 테이블 태그처럼요. 폼 전체 영역을 묻는 태그예요. 박스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폼에 대한 구역을 다 묶는 거죠. 폼 관련 태그의 종류입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 건 아니고요. 실습을 하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태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태그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수집되는 데 사용되는 양식을 정의하고 그 양식을 묶는 데 좀 사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폼이라고 이렇게 쓰시게 되면 폼으로 시작해서 폼으로 종료가 됩니다. 이때 액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백엔드 개발자들이 데이터들을 연결할 때 좀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그냥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서버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샵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폼 양식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데이터가 보내질 서버 데이터 주소를 작성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PHP나 ASP나 JSP 관련되는 페이지 주소들이 써지게 될 건데 그걸 저희가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 쓰시거나 비워두시면 백엔드 개발자들이 처리를 조금 해줄 거예요. 두 번째 실습은 필드셋 태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셋 태그는요, 폼의 구역을 나누는 태그예요. 폼의 구역을 그럼 왜 나누냐? 그럼 이런 회원가입 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원가입 내용이 있을 때요, 지금 보시면 여기 필수 입력 항목이라는 게 있고 선택 입력 항목이라는 게 있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을 볼 때 여기 여백도 있고 CSS적으로 꾸며주는 것도 있고 데이터를 따로 묶어주는 것도 따로따로 이렇게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이런 걸 할 때 구역을 나눈다고 해서 필드셋 태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와 보셔서 HTML 문서에다 필드셋 태그를 이렇게 써볼 거예요. 근데 필드셋 태그는 이렇게 쓰시기만 하면 안 되고 자손으로 반드시 레전드라는 태그를 쓰셔서 그 폼 구역에 대한 이름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필수 입력 항목이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필수 입력 항목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필드셋에 보면 테두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꾸며지는 건 CSS에서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를 주지 마시고요. 그냥 구역이 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래쪽에다가 필드셋이라는 태그를 또 써서 레전드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뭐냐면 선택 입력 항목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두 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짜지는 거 확인되시죠? 세 번째 실습으로는 레이블 태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은 우리나라 말로 라벨? 우리나라 말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라벨이라고 많이 말하는 건데 이쪽 그림 잠깐 보실게요. 자, 이게 맥주병인데 이게 라벨이 붙여 있다고 그러는 거죠. 맥주병들이 쭉 있을 때 그냥 만약에 라벨이 없다면 어떻게 되시죠? 이 맥주가 어느 회사의 맥주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도 여기 페론이라고 이렇게 이태리 맥주가 있는데 페론이라고 붙여 있으니까 이게 페론이라고 아는 거지 병만 보면 사실 알기는 되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라벨이라는 거를 붙이는 거는요, 입력 양식 폼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레이블이라는 태그는 인풋, 텍스트 에리어, 셀렉트 태그에 전부 다 붙여주셔야 하는 태그예요. 꼭 웹 접근성에서 꼭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웹 접근성 할 때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는 input text area select 태그는 뒤에서 저 자세히 디테일하게 배워볼 예정이에요. 자,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네, 텍스트 입력 상자인 input 태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뭐 입력하는지 알 수가 없겠죠. 여기다가 이름을 입력해야 되는 건지 아이디를 입력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라벨, 이 레이블이라는 태그를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럼 포라는 속성이 나와요. 이건 누구를 위하냐는 거죠. 여기다가 아이디 입력이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 네, 이 텍스트를 위한 거죠. 그래서 HTML에 독자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라는 속성을 써서 그냥 로긴 아이디 이렇게 써볼게요. 그때 요거랑 요게 같아야 요거를 독자적으로 인식을 해주거든요. 이건 웹 접근성에서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이 구역에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아이디 입력이라고 이렇게 읽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독자적으로도 꼭 써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 아이디 입력이라는 글자를 클릭해 볼게요. 네, 그러면 커서가 일로 이렇게 가는 거 확인되시죠? 입력 상자가 한두 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독자적으로 연결이 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구역의 셀렉트 태그. 셀렉트 태그는 여러 옵션 중에 한 개 값을 선택하는 상자예요. 그때 지금 보시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지금 순두부찌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뭘 선택하냐는 거죠. 저희 점심 메뉴를 선택한다라고 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블 태그로 누구를 위한 거냐? 네, 아이디라고 쓰고 런치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런치에다가 점심 메뉴 선택이라고 이렇게 써도록 할게요. 네, 그럼 누가 봐도 이건 점심 메뉴를 선택한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이디 입력이라는 걸 클릭하면 여기에 커서가 같듯이 점심 메뉴 선택이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텍스트 에리어 태그는요, 여러 줄 입력 상자예요. 그래서 내용을 입력한다고 해서 레이블 태그에다가 역시 나오죠. 그래서 텍스트 에리어에다 아이디라는 속성을 줘서 서브스탠스라고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다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내용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내용 클릭하면 여기에 커서가 갑니다. 두 번째 수업, input 태그의 종류와 속성입니다. input 태그는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는 태그예요. 태그는 하나지만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이 타입 종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입의 값의 종류가 되게 많아서 또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건 input 태그의 타입 값의 종류를 기본적인 것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외에도 되게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읽어드릴 거는 아니고요. 한 개씩 보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실습으로 텍스트 상자의 태그 속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input 태그의 텍스트 상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타입이 텍스트인 경우와 패스워드인 경우가 있는데요. 타입이 텍스트인 경우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글자를 쓰게 되면 글자들이 잘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네, 패스워드에다가 글자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암호화돼서 보이지 않게 처리가 돼요. 내가 여기서 암호를 막 입력을 하는데 뒤에 있는 친구가 내 암호를 막 보고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돼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상자들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이 위에다 뭘 쓰고 이 아래에다가 뭘 써야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시 텍스트라는 속성으로 플레이스 홀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홀더로 이렇게 아이디 입력이라고 적어 놓고요. 아래쪽에다가는 플레이스 홀더로 비밀번호 입력이라고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상자들에다 뭘 적어야 될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값을 입력하게 되면 저 예시 텍스트는 사라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새로 고침하면 다시 예시 텍스트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랑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보통 규약을 걸어 놓죠. 몇 글자까지만 써라, 특수문자를 써라, 숫자만 써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작업을 하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속성이 있습니다. 맥스 랭스라는 속성이 있어서 최대 글자 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스 랭스라는 속성을 줘서 제가 12글자까지만 제한을 해볼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맥스 랭스를 12글자다 라고 이렇게 쓰시게 되면 글자를 쓰다가 더 이상은 계속 제가 지금 치는 소리 나시죠? 근데 안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입력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배워보셨다면 그 다음엔 value라는 속성을 볼게요. value라는 거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인데 기본값을 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 경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11번가 사이트에 들어간 건데 물건을 산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 지금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죠? 근데 저희가 2개 사고 싶다 그럼 이런 버튼을 누를 거예요. 이런 거 작업을 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가 할 겁니다. 숫자를 늘려주고 버튼이 클릭했을 때 숫자를 늘려주고 줄여주고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가 하긴 할 건데요. 근데 이때 보실게요. 난 10개 사고 싶어요. 그럼 막 이걸 막 10번 누르나요? 네, 그러는 건 좀 아니겠죠? 이거 한 개 산다고 막 이렇게 한 개를 줄이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100개 사고 싶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100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input 타입이 텍스트예요.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돼야 되죠? 처음부터 확인을 해서 보시면은 얘는 기본값을 입력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해보면 네, 처음부터 1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저걸 기본값이라고 하는 거죠. 예시 텍스트가 아닙니다.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보죠. 요 수량 선택이 있을 때 여기에 value라고 해서 1이라고 쓰면 기본값으로 저렇게 1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더라도 값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기는 값을 이렇게 입력했을 때 사라지잖아요. 근데 수량 선택에 있는 값들은 사라지지 않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럼 마지막 거 볼게요. 마지막 거는 주소 입력인데 보통 우리가 주소를 이렇게 일일이 입력하진 않고 우편번호 검색을 해서 그 우편번호에 해당하는 주소가 들어갈 거고 나머지 주소를 입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주소를 막 사용자가 바꾸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좀 이상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여기에 값을 지우거나 하지 못하도록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disabled라고 해요. 값을 사용하지 못하게 처리를 하는 거죠. disabled라고 하면 사용자가 여기를 클릭을 할 수 없게끔 지워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잘 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걸 disabled라는 속성을 써요. 근데 지금 disabled는 속성명밖에 안 썼잖아요. 네, 이건 웹표준에서 속성명과 속성값이 같으면 한 번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작성을 한 거죠. 인풋 타입 종류 중에 체크박스들의 태그 속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타입의 체크박스의 종류는 크게 2개가 있습니다. 체크박스라고 쓰는 건데요. 체크박스는 여러 값을 체크하고 싶을 때 사용해요. 제가 벌써 예시를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여러 값 체크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라디오라고 있어요. 체크될 값 중에 한 개만 체크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직 설정을 안 해놔서 안 될 거니까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체크박스에 보면 id라는 값을 적었고 역시 레이블 태그에 포 적어서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체크할 때 이쪽에서만 체크되시는 게 아니라 옆에 영화 감상을 누르거나 음주가물로 누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누르시더라도 체크가 가능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미리 체크해 놓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음주가무가 나의 유일한 취미다 라고 한다면 이 인풋 태그한테 체크드라는 속성을 주시면요. 네, 이렇게 체크되는 거 확인되시죠? 미리 체크가 됩니다. 저희가 체크한 적 없는데도 새로 고침에도 계속 체크가 미리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그리고 체크드라는 속성은 속성명과 속성값이 같기 때문에 역시 한 번만 작성하셔도 되는 속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별 체크해 볼게요. 성별은 라디오로 되어 있는데 체크될 값 중에 한 개만 체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체크하면 둘 다 체크되는 거 보이시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회원가입 보실게요. 지금 라디오가 yes, no, yes, no, 남녀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한 HTML에 라디오 버튼이 세트로 꼭 한 세트만 나와져 있을 수 없고 이렇게 세 세트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한 세트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둘 다 체크가 됐었던 건데 그래서 인풋 태그한테 name이라는 속성을 쓰셔서요. 전 젠더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아래쪽에다가도 name 속성을 젠더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아까와는 다르게 네, 각각 체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 값 중에서 하나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세상에 남자는 반, 여자는 반 이렇게 있다고 볼 때 하나도 체크를 안 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체크해야 되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체크해놓으면 인구의 50% 정도는 체크할 필요가 없잖아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뭐 남성 쇼핑몰이다. 그럼 남자의 미리 체크해놓는 게 좋고요. 여성 쇼핑몰이다 하면 여성의 체크해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메일에다가 체크드라는 속성을 써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미리 체크돼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새로 고침해도 미리 체크돼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바뀌지 않느냐? 바뀌어요. 처음에만 새로 고침했을 때 들어오게 처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속성을 또 정리를 해보자면 인풋의 타입값 중 버튼들의 태그 속성들을 보도록 할게요. 인풋 타입 버튼들의 유형들은 제가 다 미리 다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버튼이라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버튼을 의미하고요. 이런 우편 번호 찾기처럼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능은 줄 수는 있지만 HTML 자체에선 별로 기능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튼을 이미지로 가져오는 이미지 타입이거든요. src라는 속성으로 이미지 경로로 가져오고 alt라는 속성으로 대체 텍스트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왜 버튼을 이미지로 가져왔었냐라고 하면요. XHTML 1.0일 때는 모서리 둥글기라든지 이런 그라디언트 컬러 같은 것들을 들어갈 때 좀 안 되는 기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미지로 첨부를 했었던 거죠. 네, XHTML 때는 불가능했던 것이 HTML5로 오면서는 모서리 둥글기, 그라디언트 컬러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져서 최근에는 잘 안 쓰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타입 서브미트는요. 폼의 데이터를 이 액션 페이지로 보내주는 전송하는 버튼이에요. 그때 여기에 써있는 데이터들을 그 서버로 전송을 한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데이터를 이렇게 써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한번 새로 고침되는 느낌이 나는 거 보이시죠? 대신 경로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뜨기는 하는데요.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는 그런 액션 페이지로 보내는 버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 글씨를 썼을 때 입력 취소는 이렇게 취소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최근에는 많이 쓰는 타입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리셋이라는 타입은 폼의 데이터를 삭제하는데 고객들이 뭐 회원가입하려고 데이터를 막 잔뜩 적었어요. 근데 내가 회원가입을 누른다는 게 잘못해가지고 입력 취소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가입하고 싶은 사이트가 아닌 이상은 가입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 취소라는 거는 되도록이면 조금 안 적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버튼들의 유형들은요, value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 value라는 속성은요, 이 버튼 내부에 들어가는 텍스트들을 작성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폼 관련 태그 중에 버튼 태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인풋 타입 버튼 봤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버튼 태그와 인풋 타입 버튼을 왜 나눠서 쓰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풋 태그와 버튼 태그 둘 다 써놨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죠? 두 개가 다 똑같죠? 그럼 이 두 개를 왜 나눠서까지 이렇게 놨느냐라고 보시자면 차이점이 뭘까요? 첫 번째는 얘는 자손을 담지 못하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이 버튼 태그는 자손을 담는 유형이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담을 때 얘는 자손으로 담았고 얘는 밸류 값으로 담은 거죠. 이게 지금 보시면 큰 차이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서브미트랑 리셋 버튼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리셋도 서브미트도 가능해요. 그러면 왜 버튼 태그와 인풋 태그로 나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인풋 태그는 꼭 레이블 태그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라벨이라고 말했던 태그 있죠? 네, 레이블 태그랑 같이 꼭 들어가야 돼요. 레이블로 이 버튼이 뭔지 반드시 작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럼 글자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레이블 태그를 글자를 밖으로 보내는 이런 CSS들을 항상 썼었거든요. 화면에서는 보이면 안 되지만 스크린 리더기가 읽어주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썼었다는 거죠. 이런 CSS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불편하잖아요. 근데 버튼 태그를 쓰면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레이블 태그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게 첫 번째 장점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볼게요. 얘는 자손을 담을 수 있는 태그죠. 인풋 태그는 자손을 담지 못하고요.
자, 이건 대한축구협회라는 사이트인데 이 하단에 보면 패밀리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크게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패밀리 사이트라는 말이 적혀 있고 기호가 이렇게 위쪽 기호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버튼 태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보시면 패밀리 사이트는 왼쪽으로 가 있고 저 기호는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아래쪽에다가 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태그로요. 여기에다가 패밀리 사이트라고 적겠죠? 네, 그리고 저 기호를 막 띄워가지고 네, 미음에 한자키 눌러서 삼각형으로 저렇게 나오게 한다고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럼 떨어져서 나오나요? 한 번밖에 안 떨어뜨려서 나오죠? 그래서 막 띄어쓰기를 계속 준다고 해서 그게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막 %MBSP를 막 적냐? 그건 조금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종료 태그가 있죠. 안에 자손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네, 스판으로 텍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적으실 수 있고요. 스판점 아이콘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호도 적으실 수 있게 처리가 됩니다. 네, 저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럼 버튼 태그의 길이부터 크게 한번 해볼게요. 버튼 태그한테 위드스를 200으로 주겠다. 네, 그럼 길이가 길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그럼 이때 패밀리 사이트는 왼쪽으로 오고 네, 기호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점 텍스트에게 부모의 왼쪽으로 가라고 플로트 레프트를 주시고 아이콘한테는 부모의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서 플로트를 라이트로 주시면 되세요. 네, 그럼 저렇게 각각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버튼 태그의 두 번째 장점은요. 네, 버튼 태그는 자손을 담을 수 있습니다. 네, 요런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업은 셀렉트 태그입니다. 셀렉트 태그는 여러 옵션 중 하나의 값을 선택하는 상자예요. 크게 기본 선택 상자와 그룹 선택 상자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 선택 상자 문법을 보시면 셀렉트 태그 내부에 옵션 태그로 옵션 값들을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하나의 값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룹 선택 상자의 문법을 보시면 그 옵션들을 옵트 그룹이라는 데다가 묶어서 이 레이블로 그룹명을 표시를 조금 해줍니다. 제가 폼 구역에요. 기본 선택 상자랑 그룹 선택 상자를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선택 상자 먼저 해볼게요. 셀렉트도 역시 레이블 태그랑 이어져야 되는 태그여서요. 레이블 태그를 썼고요. 저희는 점심 메뉴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을 뭘 먹을지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셀렉트 태그 이렇게 있고요. 네임 속성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속성은 레이블 태그랑 연결돼야 되니까 둘 거고요. 여기를 런치 01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럼 포 속성에도 똑같은 아이디 값과 똑같은 값을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어떠한 점심 메뉴들이 있냐 이 가게에는 이제 옵션에다가 네, value라는 속성이 나오는데요. 이건 자바스크립트에선 잘 사용하지만 지금은 사용할 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삭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옵션을 조금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김치찌개, 짜장면, 냉모밀 이렇게 판다고 볼게요. 네, 그럼 선택 상자가 들어가면서 네, 값들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럼 난 짜장면 먹을 거다. 그럼 짜장면 선택하고 냉모밀 먹을 거다. 그럼 냉모밀 선택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시겠죠. 근데 우리 집의 맛집은 짜장면이에요. 우리는 짜장면이 대표적인 메뉴다 라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selected라는 속성을 쓰시게 되면 처음부터 초기 값은 짜장면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값은 언제든지 선택은 가능합니다. 초기 값만 새로 고침 눌렀을 때 짜장면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메뉴들을 보시면 공통점이라고는 없죠. 약간 김밥 해본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이것저것 다 파는 그런 스타일이죠. 제가 예전에 TV에서 이태리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 이태리에서도 스파게티랑 피자를 같이 파는 데는 맛집이 아니래요. 다 전문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여기를 그룹 선택 상자로 한번 해볼 건데요. 저렇게 여러 개를 파는 데가 아니라 각각 파는 데를 할 건데 약간 현대 디파트먼트나 로드 디파트먼트처럼 그런 백화점에 갔을 때
아래 식당가에 가시면 여러 개를 한 번에 팔죠. 주문은 한 번에 받는데 근데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따로 있죠.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레이블 태그로 네, 점심 메뉴를 똑같이 또 선택을 해볼 거고요. 이번엔 런치 0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값은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런치 02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셀렉트 태그를 쓰시고 나서 포 속성 값과 아이디 속성 값은 같아야 하므로 런치 02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런 백화점 식당가에 가보시면 네, 한식 따로 팔고 중식 따로 팔고 일식 따로 팔고 그렇게 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옵트 그룹이라는 거를 주셔가지고 라벨에다가 중식이라고 저렇게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식의 메뉴들을 옵션으로 이렇게 달아주는 거죠. 네, 마찬가지예요. 한식도 좀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식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 짜장면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대표적으로. 자, 눌러보시면 중식, 한식, 일식 이렇게 적혀가지고 네, 각각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중식, 한식, 일식은요. 얘도 라벨이에요. 그래서 선택은 안 되고 그 아래에 있는 값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처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옵트 그룹이라는 네, 그룹 선택 상자를 만들 수 있는 태그입니다. 네 번째 수업은요. 텍스트 에리어 태그입니다. 텍스트 에리어 태그는 여러 줄 입력 상자예요. 여러분들이 게시판 같은 데서 여러 줄을 쭉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쓸 때 작성을 할 수 있는 태그입니다. 문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그가 있고 콜스라는 속성으로 가로 글수를 쓰고요. 로우스라는 걸로 줄수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콜스랑 로우스는 둘 다 영문에 맞춰져 있는데요. 콜스는 그래서 잘 안 쓰고 로우스는 한글이든 영문이든 똑같이 줄수로 되기 때문에 로우스를 위주로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로폭 같은 경우는 CSS에서 위드스로 좀 더 많이 쓰는 추세예요. 한글에는 글자 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영문과 한글의 글자 그 바이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요건 저희는 잘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텍스트 에리어 태그를 실제적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태그도 역시 레이블 태그랑 연결이 돼야 되고요. 내용을 뭐 적는 태그를 작성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요. 그럼 텍스트 에리어 태그를 쫙 적으면 역시 네임과 아이디가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네임은 지울 거고요. 아이디로 레이블 태그랑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테스트라고 쓸게요. 네, 테스트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럼 내용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때 이 콜스는 가로 글수죠. 그리고 로우스는 줄수인데 요거는 영어일 때 해당되는 거라서 이렇게 쭉 적을 때는 여기 30글자를 넘어갈 거예요. 한글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가로 줄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썼을 때 그럼 10줄만 딱 쓰고 더 이상 못 쓰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스크롤바 계속 생기는 거 확인되시죠? 네가 스터디 테스트 1번 문제. 다음 중 폼의 구역을 묶는 태그는 정답은 4번. 폼의 구역을 묶는 태그는 필드셋 태그입니다. 2번 문제. 인풋 태그의 종류 중 여러 값 중 하나만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값은 정답은 1번. 여러 값 중 하나만 체크할 때 사용하는 거는 타입이 라디오인 거죠. 3번 문제. 인풋 태그의 속성으로 텍스트 상자의 예시 텍스트를 의미하는 속성은 정답은 3번. 텍스트 상자의 예시 텍스트 속성은 플레이스홀더입니다. 오쌤의 답변 시간. 첫 번째 질문. 필드셋 태그 대신 div 태그를 작성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뭐 웹 표준상 div를 폼 내부에 쓴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아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의미론적으로 보신다면 폼의 구역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div도 여러 태그를 하나로 묶어서 구역을 설정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폼 내부에는 필드셋을 쓰는 것이 더 웹 표준에 맞겠죠? 두 번째 질문.
중간중간 웹 접근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웹 접근성은 모든 사람들이 웹에 접근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번 강좌에서 나온 레이블 태그는요, 시각장애인분들이 폼 요소들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올렸을 때 그 폼 요소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작성을 해줘야 되는 파트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추후 강좌에서 모든 걸 다 좀 배우셨을 때 웹 접근성을 한 번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넥스트 레벨, 폼 관련 CSS.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